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결혼과 혼인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결혼과 혼인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인가, 뭔가 좀 차별이 있는 말인가, 차이가 나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사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은 일본에서 온 말이고 혼인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이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혼이다, 혼인이다. 한자로는 요즘은 자주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맺을 결, 혼인할 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맺는다, 혼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오죠. 맺는다는 것은 묶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이 있다, 실, 가는 실사, 가는 실명이다. 실사자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제 실사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가는 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붓으로 쓰인다. 오른쪽에 이제 길하다는 길할 길, 좋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사자는 옛날 모양이 이제 이렇습니다. 실타래 모양이다.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갑골문이다, 이것은 금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아래는 뭔가 네모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에 따라서 학자들의 주장이 좀 다르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패를 가지고 어떤 신전에 이렇게 꼽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맺는다는 것 자체가 연결한다, 묶는다 그런 뜻이므로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묶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전사를 나타내는 도끼, 조그만 도끼의 모양이다. 전사들이 도끼를 가지고 싸움터에 간다. 이 아래 것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충문을 모아두는 것이다. 그 위를 이렇게 도끼로 눌러서 막으면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 날아가지 않고 오래 보존돼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발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쉽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로 묶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이다. 그러면 이제 혼은 무엇이냐? 여자와 어두울 혼이에요. 혼인할 혼. 물론 혼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자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집으로 가서 언제 가느냐? 어두울 때 간다. 이게 어두울 혼자라. 어둡다. 네, 옛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누어 보면, 이걸 뜯어보면 각시 씨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를 뜻하는 날일이다. 해가 있는데 이 글자 각시 씨의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시 씨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설명이 좀 다르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칼이다, 또는 숟가락이다, 또는 나무의 뿌리다, 이렇게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든 간에 결론은 낮다는 것이에요. 뿌리도 낮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있는 아래쪽으로 해가 넘어갔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칼이다, 숟가락이다 하는 것도 무엇을 깎아서 낮춘다든지, 또는 무엇을 떠서 낮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해가 아래쪽에 있다. 그것은 어둡다. 예, 옛날에는 결혼식을 어두울 때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혼인을 했다. 그래서 혼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혼인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결혼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뭐냐? 혼인이다. 이것도. 자, 이것도 여자가 나온다. 남자는 안 나오죠. 네, 어쨌든 글자는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인할 인이다. 인하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또는 인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되겠죠. 여자와 인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글자는 보면 옛 글자를 보면 사람 큰 대자와 이렇게 뭔가 나라 국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큰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두리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 잠을 잘 때 까는 요를 얘기한다. 이불을 얘기한다. 그리고 큰 대자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큰 대자로 누워 잔다 하는 것처럼 이부자리에 잔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잔다는 것은 이제 신랑 집에 왔다, 신랑 집에 와서 산다, 그렇게 좀 억질까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인이다. 혼인.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따라서 혹자들은 이 혼인할 혼자는 남자가 어두울 때 여자의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가 해질녘부터 여자의 집에서 식이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자가 있는 친정이다. 여자가 사는 집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가는 곳이므로. 인이라는 것은 여자가 의지하는 신랑의 집이다. 이제 계속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내가 인연을 맺어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집이다. 여자가 의지함으로 신랑의 집이다. 그래서 혼은 남자가 장가 가는 것을 얘기하고 이는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을 보면 뭐 두 낱말이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 결혼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이것과 이것이 뭐 틀릴 것은 없습니다. 같은 얘기다. 의미상으로는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결혼이라고 말을 할 때는 결혼에는 혼인의 인이 없지요. 결혼인이 아니고 일단 결혼이다. 이것은 혼만 있다. 혼이라는 것은 장가를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은 남자 여자가 좀 남녀를 차별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글자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결혼인의 주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낱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조금 본론으로 결혼은 일본식 용어고 혼인은 우리말 용어냐?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결혼이란 말이 147번 나옵니다. 혼인이라는 말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500번 나옵니다. 물론 이 두 글자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결혼과 혼인을 그대로 가리키는지는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할 뭐 필요도 없고 해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온다. 혼인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둘 다 나온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던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본식 용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네,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말을 국어 순화를 하자, 순화 운동이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 결혼은 일본식 용어고 혼인은 우리말이므로 결혼이라는 말을 대신 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순화 대상 낱말에서 빠졌어요. 빠졌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막 결혼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낱말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빈도로 쓰느냐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두 나라 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말이다. 주로 요즘은 결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그것은 두 나라 공이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전에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요구로 고려시대 이제 몽고의 원나라의 요구로 만자에게 시집보낼 여자를 뽑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를 결혼도감이라고 그랬다. 이때도 이미 고려시대에도 결혼이라는 걸 썼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공녀를 이렇게 보내는 것. 이 만자라는 것이 남송나라 사람으로서 원나라에 항복한 사람. 예.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려 여자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요. 일종의 색출을 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도 이미 결혼이란 말은 있었다. 그 전부터 쓰이던 말이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한 80년, 90년 정도 사용되던 그런 도감 나라의 관서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국민한테 없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이다, 혼인이라는 말은 법률상의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법률에는 혼인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헌법에도 혼인이라고 쓰고 민법에도 혼인이라고 쓴다. 그렇지만은 형법에 보면 결혼이란 말도 나온다. 형법에 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결혼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보면 고루 쓰인다. 두 낱말을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제가 검색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검색해 놓은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혼인과 결혼 모두 법률 용어로 사용이 된다. 두 말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없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은 일본식 낱말이므로 쓰지 말자 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드려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축의금 봉투를 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화혼이라 적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이라 적는다. 이때 신랑 측에 축금을 낼 때는 결혼이라 적고 신부 측에 낼 때는 화혼이라고 적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먼저 떠오르는 말을 씁니다만은 화혼은 왜냐? 화려할 화자죠.
화려할 화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랑 신부가 다 그날의 주인공이지만 화려한 것은 여자 쪽에, 신부 쪽에 더 중점을 더 쓰인지 몰라도 신부 쪽에 줄 때는 화혼이라고 쓰고 신랑 쪽에 줄 때는 결혼이라고 쓴다. 봉투에 그렇게 적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저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낱말을 몇 개 보면 친인척, 친척, 인척 이런 말이 있죠. 혼인과 관련해서는 인자가 들어가는데 친인척을 보니 혈연 및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친척이다.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것은 인척이다. 이렇게 되겠죠. 혼인 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을 통틀어서 친인척이라고 한다. 특히 친척이라는 것은 친족과 친가 쪽이죠. 친족과 외척, 외가 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다. 혼인이 아니었으면 맺어질 수가 없는 혈연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인척이다. 그렇게 되겠죠. 처가 쪽과 관련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 쓰는 낱말 중에 보면 혼인신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과 결혼이 같다면 결혼신고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라고 얘기한다. 거의 어떤 관용으로 좀 굳어져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국제혼인이라고는 잘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다. 결혼상담소는 자주 해도 혼인상담소는 잘 하지 않는다. 이 두 말이 같은 동의어로 수도됩니다만은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관습상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따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신고 정도는 몰라도 국제혼인 그건 좀 듣기 힘든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 혼인, 그래서 어려운 낱말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만 글자는 이제 조금 어렵다. 혼인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글자 한자 색이다 보면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내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